네, 지금부터 부가가치 창출 요소, 금융보험 영역, 인적 영역, 토지의 공급, 그리고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 임대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보험 영역이에요. 금융보험업자의 금융보험 영역은 면세다. 쉽게 말해서 은행, 보험회사 이런 거 면세라는 거죠. 근데 그 금융보험 영역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가세법에서 규정한 게 1에서 1 내지 19, 19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업, 환전업, 상호저축은행업, 보증업, 금전대부업, 사채업자 같은 경우도 면세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영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때도 면세를 적용한다. 이거는 의료보건 영역이나 교육 영역하고는 조금 틀리죠. 의료보건 영역은 자격이 있는 자가 공급해야 되고, 교육 영역은 중간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된 경우에 면세를 적용해 주지만 이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금융보험 영역을 제공한다면 그때는 면세를 적용해 주고, 이 금전대부업도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채업자, 무허가 사채업자도 면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과세되는 사례를 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겠죠. 요 경우에는 금융보험 용역이지만 과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면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급형 주화, 금화나 은화 이런 거, 금지금, 뭐 골드바, 금괴 이런 금지금에 관한 대행 용역, 그리고 기업 합병, 기업 매수의 중개, 주선 대리, 신용정보 서비스 및 은행업 관련 전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 대여 용역 이런 것은 과세 대상이 되고, 부동산 임대 용역은 뭐 다 아시다시피 과세 대상이고,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의 대여 용역도 과세입니다. 하지만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의 시설 대여 용역은 면세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 리스 회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리스 회사. 무슨 캐피탈에서 자동차 리스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면세하지만 여기 지금 또 이런 게 있죠. 자동차를 대여를 해주고 정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때는 다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자산 대여 용역은 과세지만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여업자의 시설 대여 용역은 면세다. 하지만 그 면세라도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 용역을 함께 제공한다면 그때는 다시 과세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가가치 창출 요소 중에 인적 영역을 보겠습니다. 인적 영역. 인적 영역은 개인이 중요한 개인이 근급해야 면세다. 개인이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인적 영역이 면세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해야지 면세다라는 걸 원칙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법인 단체도 나와요. 하지만 개인만 인적영역 사업자로 면세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개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면 저술, 서화, 도안, 조각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연예에 관한 감독, 건축 감독, 음악, 재단, 무용,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접대부, 댄서, 모집, 장려, 저작권 사용.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저작권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지만 법인이 소유한 저작권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그건 과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연료, 강사료, 라디오, TV, 방송 뭐 쭉 있고요. 장명, 관상, 점술,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대리운전, 방문학습 지도, 회원모집, 간병 서비스, 여기까지 모두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그렇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이나 단체가 공급해도 면세가 적용되는 게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단체가 공급해도 면세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독립적으로만 공급하면 되지, 뭐 물적 시설은 없을 수 없죠. 법인이나 단체는 물적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적으로, 전문 인적 영역 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공급하기만 하면 면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의 국선 변호, 국선 세무대리인, 법률구조 및 법률구조 사업, 학술연구 영역, 기술연구 영역, 그리고 직업 소개소, 인생상담, 재활상담, 결혼상담도 원래 면세였는데 요거 2005년도부터 과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 훈련 영역,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영역, 그리고 민법에 따른 후견 사무 영역,
이렇게 6가지는 개인이 공급해도 면세, 법인이나 단체가 공급해도 면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가치 창출 요소 중에 토지 공급을 볼게요. 토지 공급은 면세예요. 그죠? 토지 공급 자체는 면세예요. 하지만 이거와 비교해서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는 과세입니다. 근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죠. 예외 조항 2가지가 있습니다.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 과세에서 제외하는 게 2가지 있죠. 전답, 목장용지, 임야, 염전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도록 임대해 주는 거. 주말농장 같은 경우,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요거는 토지 임대에 해당이 되지만 그때는 과세 제외입니다. 면세가 아니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세 예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 주택을 임대해 주는 건 면세예요. 그러면 그거에 딸린 토지도 같이 부수적으로 봐서 같이 면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는 면세다. 근데 주택은 30평인데 부수 토지가 한 10,000평이 돼. 10,000평 너무 큰가? 한 1,000평이 돼요. 1,000평. 그러면 그 토지까지 다 면세해 준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주택은 뭐 30평밖에 안 되지만 뭐 거기 수영장, 뭐 골프장 막 이런 게 있는 그 부수 토지가 그렇게 엄청 크다. 그걸 다 면세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도를 준 거예요. 한도. 제한을 둔 거죠. 주택의 연면적, 지상층, 지하층하고 지상층의 주차장, 그리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이 연면적하고 건물의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이라면은 10배 중에 큰 면적만큼만 면세를 적용하겠다. 무제한, 무한정 그렇게 다 면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는. 주택은 면적하고 상관없어요. 국민주택이든 아니든 100평이든 300평이든 1000평이든 주택 임대는 면세예요. 근데 부수 토지는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수 주택 임대가 면세되기 위해서는 상시 주거용이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상 용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용도로 갑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주택으로 봐서 그 면세를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그때는 주택 임대가 돼서 면세가 적용돼요. 실제 용도로 간다.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 임대 영역은. 하지만 이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일 경우에는 그때는 과세를 합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대표적인 게 기숙사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세지만 상시 주거용,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근데 이제 겸용주택이 많죠. 보통 3층짜리 보면 뭐 1층, 2층은 상가, 2층은 주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겸용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한번 볼게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면세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수토지도 역시 그 범인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을 해주고요. 하지만 상가가 주택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다. 주택은 면세예요.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다. 이 말은 상가는 과세고 주택은 면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구분해내 가지고 부수토지 같은 경우에도 부수토지가 상가 면적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그 부수토지가 있으면 그 중에 일부는 주택의 부수토지고 일부는 상가의 부수토지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면적 가지고 상가 건물과 건물 그 주택 면적 가지고 그 부수토지를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상가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과세고 주택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면세인데 이 역시 이 주택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아까 말씀드린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 한도 계산, 부수토지, 범인의 부수토지도 요 기준에 따라서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용주택 같은 경우 보면 1층에서 3층을 한 사람이 빌리는 경우는 많지 않죠. 임차인들이 뭐 1층, 2층, 3층 다 따로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임차인별로 판단을 합니다. 임차인별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1층은 A라는 사람이 임차를 하고 2, 3층은 B라는 사람이 임차를 하면 A라는 사람이 임차한 1층이 상가냐 주택이냐 보고 판단하면 되고 B라는 사람이 빌린 2층, 3층을 상가 주택 면적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임차인별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게요.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 제공 시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실제 용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때는 후자, 즉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가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 실제 용도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 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오피스텔을 한번 볼게요. 오피스텔. 최근에도 이게 대법원까지 좀 문제가 많이 쟁점이 됐던 것들이 있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 자신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어요. 이제 사업과 관련했다는 거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는 거죠. 그죠? 과세사업자로.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상가를 임대해 주기 위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을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계속 환급을 받았어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 오피스텔을 완공되고 나서 상가나 사무실로 임대하면 되는데 주택으로 임대를 한 거죠. 주거용으로.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이 의제된다. 간주 공급으로 과세한다. 면세 전용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이런 사례가 많이 접하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부가가치 창출 요소와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 임대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